전립선 질환, 특히 전립선 비대증은 아주 흔한 질환으로 지적이 됩니다. 나이 들수록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진단 전에 증상만으로 짐작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다더라식의 얘기들도 많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비뇨의학과 신봉석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좀 망설이는 이유로 성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교수님, 이거 근거가 있는 얘기일까요? 사실 이제 전립선 비대증의 약들 중에 이제 성욕이나 발기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약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런 약들을 좀 피해서 드셔야 되는 건가요?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예. 이 전립선 비대증 이제 발생 기전을 갖다가 먼저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예.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전 중에 하나가 남성 호르몬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들, 그런 약들이 이러한 남성 호르몬을 갖다가 좀 억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으로 인해서 그런 이제 성기능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남성 호르몬을 좀 억제하는 거죠? 예. 예. 이 약을 처방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예, 처방을 받아야 되는 약이고요. 보통 이제 크게 얘기해서 전립선 비대증 약이 이제 전립선 부위의 긴장도를 줄여주는 약하고 예. 이 남성 호르몬을 억제해서 크기를 줄여주는 약이 있거든요. 그중에 네. 이제 크기를 줄여주는 기능을 하는 약이 성기능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럼 성기능에 문제가 조금 생길 수 있다는 말은 아주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네요. 이론적으로는 한 3% 정도에서 3% 그런 정도.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예. 사실 이제 임상에서 실제로 보면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부작용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은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하고 나면 그 회복이 되고 나면 성기능도 회복을 하는 건가요? 사실 이제 그 약으로 인한 그런 부작용은 약을 중단을 하면 그냥 회복이 되는데 네. 사실 이러한 약들보다도 전립선 비대증 자체가 성기능을 나쁘게 만듭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 교과서적인 얘기로는 소변 보는 불편함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성기능 장애도 더 자주,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약으로 인한 이런 부작용을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건 아니니까 오히려 성기능을 위해서라도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열심히 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아주 흔한 질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의 뜻을 일단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좀 알려주세요. 전립선 크기는 이제 태어날 때 한 1g 정도로 굉장히 작습니다. 예. 성인이 되면 보통 한 15g에서 20g 정도가 되는데요. 이 50대 이후 노화에 의해서 또 성호르몬이 변화가 되고 여러 가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점점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네. 보통 이제 한 40g 정도가 되면 소변 보는 불편함이 나타나고요. 40g. 예, 아주 심할 경우에는 100g 이상으로까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전립선이 커져서 나타나는 소변 보는 불편함을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질환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립선 비대증은 30, 40대 이하에서는 볼 수가 없는 질환이기 때문에 나이 자체가 사실은 위험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고요. 나이가. 그 밖에는 고칼로리, 고단백 식사, 즉 예. 다시 말씀드려서 영양 과잉이나 과잉요. 운동 부족, 그다음에 스트레스, 그리고 만병의 근원인 과음이나 흡연 등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립선이 비대해지는 그 자체로는 위험이 높다고는 볼 수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전립선이 커진다고 그래서 반드시 또 소변 보는 불편함이 뒤따르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커져 있을 때 불편함이 있어야지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질환이 되는 겁니다. 불편하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질환으로 진단이 되는 기준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이제 그 소변 보는 불편함 우리가 이제 배뇨장애라고 하는데요. 네. 이 소변 보는 불편함은 사실 주관적인 증상이거든요. 내가 지금 소변을 자주 보거나 잘 안 나오더라도 항상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주관적인 증상을 이 객관적으로 점수화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갖다가 국제 전립선 증상 지수라고 하거든요. 보통 이제 소변 보는 7개 요소를 0점에서 5점 정도까지 평가를 하는데 네. 정상적인 경우는 이게 0점이 나와야 되거든요. 불편함이 전혀 없어야 되는데 이 조금씩이라도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최소한 8점 이상이면 8점 이상. 배뇨장애를 가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립선 비대증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타고나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를 좀 잘해서 그런 걸까요?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전립선이 커진다 그래가지고 반드시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일찍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임상 형태를 갖다 보이기는 하는데 일종의 자기 건강 관리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나이 들어서도 전립선에 문제가 없다면 젊은 사람들하고 비교를 할 때 기능이 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이 좀 전립선이라는 것 자체가 소변 보는 불편함을 일으키기는 하지만 요로 기관은 아닙니다. 원래는 이 여러 가지 물질을 분비를 해서 정액에 함유를 시킵니다. 네. 그래서 정자를 보호를 하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로 기관이 아니라 생식 기관 중에 하나인데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생식 기능의 노화로 인해서 그러한 물질을 분비해내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순수한 전립선의 기능만으로 볼 때는 50대 이후와 20대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전립선의 위치도 궁금한데요. 방광 쪽에 있나요, 이게? 전립선은 이제 방광에서 요도로 이어지는 그 입구 부분에서 요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몸 바깥에서 봤을 때는 그 음낭하고 항문 사이를 회음부라고 하는데요. 그 회음부 깊숙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커지면 외관상으로 보이는 건 아닌가요? 전혀 안 보이죠. 안 보이는군요. 성인의 전립선 크기는 그럼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보통 이제 정상인 경우가 서양인은 20g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동양인 남성의 경우에는 한 15g 정도를 정상으로 봅니다. 그럼 나이 들수록 어느 정도의 크기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이게 커지기 시작하면 뭐 서양의 경우에는 150g, 200g이니까 그 정상의 거의 그 10배 이상까지 커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제 소변 보는 불편함을 나타내는 경우가 3, 40g 정도가 가장 많고 6, 70g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100g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 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걸까요? 일단 크기도 중요하지만 소변 보는 불편함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임상적인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전립선이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커지니까 전립선 비대라는 이제 그런 이 병리학적 용어를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변 보는 불편함은 크기와 상관이 없이 생활에 지장을 중도의 불편함이 있고 병원을 찾아오셔야 될 정도라면 이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질환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을 얘기할 때 빠짐없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자전거를 즐기는 사람일수록 전립선 비대증의 위험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전거와 관계가 있을까요, 교수님? 사실 이제 자전거가 우리 근육이랑 심폐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좋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사실 자전거 자체가 전립선의 위험도를 새로 높이는 건 아니고요. 이 전립선 질환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이제 다시 말씀드려서 나이가 50대 이후라든가 또는 현재 이제 전립선염의 증상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를 많이 타게 되면 그 질환을 악화시키고 진행을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를 즐기는 사람들은 전립선염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맞는 거네요. 특별히 건강에 문제가 없으면 그리고 자전거 자체가 이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전립선염을 앓고 치료가 된 경우 또는 전립선 비대증의 위험성이 높은 나이에서는 이제 자전거를 탔을 경우에는 증상이 발현되는 이제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전립선염과 비대증은 증상에서는 좀 같은 증상이 나타나나요? 서로 이제 비슷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전립선염은 회음부나 골반 쪽에 통증이 위주로 해서 나타나고요. 거기에 이제 소변 보는 불편함이 2차적으로 뒤따르고 전립선 비대증은 소변 보는 불편함이 우선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일부 환자의 경우에는 이 전립선염과 같은 통증이나 불쾌감 같은 증상을 동반합니다. 전립선의 크기가 클수록 배뇨장애 증상도 그럼 심해질 수도 있겠네요. 보통은 전립선 크기가 크면 이 전립선 가운데로 관통을 하고 있는 요도를 막는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크기에 전혀 상관이 없이 증상이 그렇게 특별하게 많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변 보는 불편함이라고 한다면 뭐 시원하지 않다라든지 소변 줄기가 가늘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좀 한참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느끼는 건가요? 복합적으로? 예, 복합적으로 느끼는데 보통 이제 전립선 비대증에 의한 이제 소변 보는 불편함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예. 커져 있는 전립선이 요도를 막아서 생기는 그 폐쇄 증상, 그러니까 예. 소변을 누르려고 그러면 잘 나오지 않고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힘을 많이 줘야 되는 폐쇄 증상과 그다음에 이 폐쇄 증상이 오래되면 정작 실제로 소변을 보는 장기인 방광 근육이 굉장히 자극을 받아서 네. 이렇게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증상들을 다 한꺼번에 나타날 수도 있고요. 네. 하나하나 차례로 나타날 수 있고 하나만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고 다양한 형태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어느 정도의 단계에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주로 이제 소변이 약해지거나 줄기가 가늘어지는 증상이 먼저 나타나기는 하는데 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그거는 그런 대로 또 지내시는 경우가 그렇군요. 많으세요. 뭐 버티다가.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소변을 자주 보는 경우, 예. 특히 밤에 이제 두어 번씩 일어나는 경우가 이제 저 병원을 찾는 주된 이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치료는 약물 치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전립선 비대증의 1차 치료는 그 커져 있는 전립선의 긴장도를 좀 낮춰줘서 소변을 잘 볼 수 있게 하는 그 알파 차단제라는 약물을 알파 차단제. 예, 위주로 해서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는 이제 항호르몬 제제를 보통 단독 혹은 복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하기도 하나요? 예, 수술은 이제 그 약물요법을 했는데도 효과가 없거나 또는 이제 방광결석이나 반복되는 요로 감염, 혈뇨와 같은 이제 합병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네. 이제 수술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리포터 동현 씨가 취재한 내용 들어보시죠. 내가 전립선 비대증이라 화장실을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고요. 정신없을 정도로 화장실에 가는데 가도 시원찮아요. 근데 또 물을 작정하고 많이 마시면 전립선 비대증이 완화된다고 해서 요즘은 물 마시는 걸 약처럼 생각하고 마시고 있고요. 매일 좌욕도 하는데 그런 게 효과가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약을 타서 먹긴 하는데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게 나이 들면 생기는 거라 약을 먹으나 안 먹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해서 사실 약도 생각나면 그때서야 먹거든요. 이게 증상이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 건지 혹시 전립선암으로 되진 않겠죠? 우리 집에 전립선암 가족력은 없는데 상관이 있는 건지 화장실 문제가 영 불안하긴 합니다. 네. 교수님, 물을 적게 마셔야 배뇨장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아니다. 오히려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 상반되는 얘기들이 많은데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사실 이제 전립선 질환으로 인해서 소변의 불편함은 물을 이제 적게 마시게 되면 소변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 소변에 있는 수분의 양이 줄어들면 농축이 됩니다. 소변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진해지게 되면 그 진해진 소변이 방광이나 전립선을 자극을 하게 돼서 네. 이제 불편함을 갖다 더 야기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전립선 질환이나 방광 질환을 가지신 분들한테 물을 많이 드시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소변 양을 늘리고 희석을 하게 되면 증상을 조금 완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 하라고 하는데 낮에는 그렇게 이제 마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많이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씩 자주 마셔서 자주. 예, 소변 양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조금씩 자주 마시고 네. 단 이제 밤에는 소변이 자주 마려면 자다가 자꾸 깰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소변량을 줄이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야간 특히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주무시기 전까지는 가급적이면 드시는 물의 양이라든지 또는 과일이나 차 같은 걸 갖다가 조금 삼가해서 소변량을 갖다가 줄여주는 것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네. 좌욕은 어떨까요? 이건 도움이 될까요? 이 좌욕 중에서도 이제 따뜻한 물로 하는 좌욕은 방광 근육을 포함한 골반 근육의 긴장도를 풀어주고 또 예. 혈액순환을 좋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약을 드시는 경우에는 이 약물의 침투 효과를 갖다 높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 치료 효과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전립선염이나 전립선 비대증을 좀 방치하면 전립선암이 된다라는 거는 맞는 얘기일까요? 이제 전립선염은 30, 40대에 많이 생기고요. 30, 40대. 전립선 비대증은 50대 이후에 많이 생기는데 네.
사실 이제 좀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치료를 해야 되고 이제 생활 습관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걱정하시는 거지 이러다가 나중에 더 나이 들어서 암이 되면 어떻게 하냐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전립선염이나 전립선 비대증이 암으로 그냥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개의 질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증상들은 조금씩 비슷한가요? 전립선 질환이 사실은 모든 증상이 다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예.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전립선염은 이 통증이나 불쾌감 위주 감각적인 통증, 증상이 불쾌감. 나타나고요. 전립선 비대증은 배뇨장애를 중심으로 배뇨장애. 나타나는데 사실 전립선암은 특징적인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다가 어떤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증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사실은 제일 많이 헷갈리는 질환 중에 하나가 전립선암입니다. 예. 전립선 암의 가족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보통 이제 전립선암 중에서 한 10%에서 15% 정도가 유전적인 소양을 갖다가 가진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이러한 유전적인 소양을 보이는 전립선암은 젊은 나이에 생깁니다. 주로 이제 50대 이전에 50대 발병해서 이제 확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진단을 위한 검사법은 같습니까? 조금씩 틀립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사실은 이제 요속이라든지 이게 배뇨 기능을 갖다가 좀 체크를 하고 전립선 크기를 측정하는 초음파 촬영 등을 위주로 하고요. 전립선염은 이제 전립선의 염증의 정도하고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전립선 마사지 검사를 전립선 합니다. 마사지 검사요? 예, 사실 이제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남자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검사 중에 하나가 예. 항문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이제 검사를 하니까 그런데요. 그리고 전립선암은 이제 PSA라는 피 검사로 이 전립선의 가능성을 갖다 확인을 해가지고 네. 그 후에 확진을 위해서는 조직 검사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검사가 질환마다 조금 틀립니다. 네. 그럼 전립선과 관련된 검사 같은 거는 일반적으로 언제부터 받으면 되는 건가요? 보통 이제 전립선염 같은 경우에는 30, 40대에 많이 생기기는 하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굳이 받아볼 필요는 없는 거고요.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암은 50대 이후라면 50대 이후. 주기적으로 좀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전립선암은 초기 증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요. 전혀 없군요, 그래서 초기 증상이. 50대가 되면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PSA라는 그 피검사를 통해서 내가 암의 가능성이 높은지 아닌지를 네. 매년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PSA 검사는 혈액 검사로 가능한 피를 건가요? 뽑아서 하면 되고 다른 검사하고 틀리게 뭐 예. 금식을 한다거나 사진 준비가 없이 그냥 아무 때나 검사를 하셔도 되는 검사입니다. 네. 역시 치료는 약물 치료겠죠? 전립선 비대증은 약물 치료고요. 전립선염도 약물 치료고 전립선암의 경우에는 이제 병기에 따라 가지고 수술적인 요법이나 방사선 치료 또는 항호르몬 치료 등을 선택해서 시행을 합니다. 네. 이런 약은 꾸준히 드셔야 되는 건가요? 이제 대표적인 게 전립선 비대증인데요. 네. 이 전립선 비대증을 약물 치료를 한다는 것은 몇 개월 약을 복용을 하시면 완치가 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예. 약으로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을 완화하고 진행을 막아주고 조절시킨다는 의미거든요. 예. 쉽게 말씀을 드려서 고혈압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혈압 환자들이 항고혈압 약제를 복용하는 경우는 약으로 혈압을 조절하는 거지 완치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평생 약을 드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렇게 평생 드셔야 된다면 드셨다가 안 드셨다가 하는 분들이 많으시겠어요. 규칙적으로 드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루에 한 번 사실은 이제 한 알 정도 드시는데도 예. 뭐 바쁘신 분들 또 뭐 깜빡하고 까먹으신 분들이 있어서 예. 보통 저희들이 이제 한 3개월치 처방을 해주면 거의 한 20일치가 남아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드셨다 안 드셨다 하는 경우는 오히려 그 증상을 진행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빼먹지 마시고 열심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전립선 비대증을 좀 방치를 하면 요로 감염이나 콩팥에 문제가 될 수 있기도 합니까? 그렇죠. 이제 전립선 비대증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치료를 하지 않으면 2차적으로 방광이 우선적으로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광 기능이 망가지게 되면 잔뇨도 많이 남고 예. 그리고 한번 망가진 방광 기능은 회복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로가 신장, 요관, 방광, 요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거의 하부 요래에 속하는 방광이 이렇게 기능이 망가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요관이나 신장 쪽으로까지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이제 신기능 부전도 올 수가 있고 잔뇨가 많이 쌓이게 되면 이
고여 있는 소변을 바탕으로 인해서 이 요로 감염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로 감염, 방광염도 올 수 있고 신장에 있는 염증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소변줄기 같은 것도 좀 살펴봐야 되나요?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소변줄기가 이제 본인이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은 이제 저희들 병원에 와서 요구를 하시는 게 20대처럼 괄괄 나오는 소변을 네. 요구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방광 기능도 노화로 인해서 약해지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소변을 보면서 이제 알 수가 있고 실제로는 사실은 여성분들이 요도가 짧기 때문에 소변줄기는 더 굵고 더 강하게 나갑니다. 근데 이게 생리학적 특성상 여성분들은 이제 확인을 못하니까 예. 남자분들은 실제로 소변줄기를 좀 보면서 관찰을 좀 하시는 것도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 역시 치료를 좀 빨리 할수록 효과가 그래도 크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전립선 자체로 인한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되지만 네. 실제로 방광의 기능 이상이 생기기 전에 전립선의 폐쇄를 갖다가 줄여주게 되면 예. 방광이 망가지는 것을 늦출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전립선 비대증도 증상이 요만하면 그냥 적당히 지내보지가 아니라 그 나중에 방광을 위해서는 일찍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 전립선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 케겔 운동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또 많으신데요. 이 전립선 질환이 하는 요실금 예방을 위한 방법이라는 말도 있던데요. 이 케겔 운동이. 이제 케겔 운동이 사실은 항문 조이기 운동이거든요. 항문 조이기 운동.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도 관략근이나 이제 방광 근육, 골반 근육들이 우리가 임의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불수의근입니다. 네. 자율신경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근육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일하게 마음대로 좀 할 수 있는 게 항문 근육입니다. 그래서 항문 근육 운동을 통해서 요도 관략근, 방광 근육, 골반 근육의 강화를 갖다가 도모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요실금 치료를 위해서 개발된 방법이기는 한데 예. 전립선 질환의 증상 완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예방을 하거나 뭐 치료를 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네. 자, 예방을 위해서 고지방, 고열량 식품을 좀 삼가하는 게 좋다는 말도 하던데 이유가 뭘까요? 이제 그 고칼로리 음식을 많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비만에 속하고요. 예. 그런 이제 특히 동물성 지방을 많이 이제 섭취를 하게 되면 이 전립선 비대증을 갖다가 더 빨리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사실 이제 이 전립선 비대증도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병이긴 하지만 이제 현대 사회에 와서 그 빈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영양 과잉이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말씀을 주로 들은 만큼 예방을 위한 일상의 노력 어떤 게 있는지 조언을 좀 해주세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관리. 이제 그것에 더해 가지고 네. 사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젊게 사시는 게 전립선 비대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은 50대 이전에는 발생을 하지 않거든요. 네. 50대 이후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젊음을 유지하는 식이요법, 그러니까 칼로리를 어느 정도 제한을 하고 신선한 채소하고 과일을 갖다 많이 복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꾸준한 운동입니다. 주 5일 이상 네. 그 유산소 운동을 포함해서 하루에 한 40분 내지 50분 정도의 꾸준한 운동을 하면 발생 위험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강정보 예속노 전립선 비대증을 비롯한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대 목동병원 비뇨의학과 신봉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